찾아간 역은 헬스케어 역입니다. 린씨 안녕하세요. 우리 이영훈 이사님 한 주 동안 못 뵈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오늘은.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네, 동안? 뭐 잘 지냈습니다. 쉬셔서 어떻게 좋으셨나요? 아니요, 두 분 못 봐가지고 너무 좀 서운했어요. 저희도 그랬죠. 맞아요. 맞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할인세 살짝 네. 늦은 것 같지만 네, 저희 오늘 또 기분 좋은 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만에 항상 반도체, 2차 전지 이쪽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헬스케어 쪽, 제약바이오 쪽에 좀 강한 반등이 드디어 네. 들어와 줬습니다. 좀 신선한 주제로 오늘 토크를 한번 해볼 텐데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의 전망, 오늘의 상승을 필두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의 문제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순수하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신약만 개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이제 벌질 못하니까 항상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그것도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주식이 항상 움직였을 때는 그 성장의 가치를 갖다 부각을 받아가지고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올 상반기 특징을 보면은 시장이 성장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아요. 방금 전에 개그스럽게 막 진행하시던데 2차 전지 네. 누가 봐도 성장 섹터였죠.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쪽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전선 깔고 뭐 한다고 하는 송배전 기기 쪽 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성장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귀했을 때는 바이오가 거의 넘버원이었는데 성장이 흔해져 버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으로 밀어버리는 성장이 많다 보니까 소외된 측면도 있어요. 왜 걔들은 매출하고 돈이 같이 벌어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해봐야지 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소외가 됐었는데 그게 금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소외됐었다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7월은 어차피 정해진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보니까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린다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 대부분이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보면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가 확정이 된 상태면 이후로는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금리 압박은 좀 덜 받을 수 있죠. 왜? 이 기준금리가 딱 정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시중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향 가능성을 반영을 하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이제 나왔잖아요. 뉴스로 나오고 네. 공식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동안 셀트리온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럼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바이오 섹터에 어떤 베이스를 깔아줬었다고 하면은 그 베이스가 흔들리니까 안 좋았었는데 일단 합병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이게 판을 깔게 되면은 일단 하방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약 모멘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라이센스 아웃인데 네. 상반기에는 없었고 특별한 게 이제 하반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런 그래서.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는 하반기는 바이오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임상 결과 저희가 좀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될 만한 게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유한양행에서 레이저 티닙이라고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그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라는 거는 제일 초기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네. 마켓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의 그 3상 중간 결과가 아마 에스모라고 해가지고 유럽 이제 학회에서 10월인가 이제 중간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현재 그 시판되고 있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제품 대비해가지고 생존율이 한 1.5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저기 생존율이라기보다 생존 기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제 치료제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에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이미 임상 3상이 성공리에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품목 승인 절차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임상 1상이 재개됐어요. 그게 이뮤노반트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됐는데 이번에 타겟하고 있는 거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마켓이 큰 시장이거든요. 요거까지 타겟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결과가 중간 결과가 한번 나오긴 나올 건데 그 시점에서 보면은 결과에 대한 기대값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중요 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임상을 또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SK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뉴스가 네네.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자세한 뉴스도 좀 궁금하고요. 이 소식이 좀 앞으로 국내에 그렇게 바이오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안 했겠네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데 이제 다른 채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 비어게인이라는 그 이니셜을 좀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어게인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조어인데 B는 브레인. 근데 브레인은 사실은 원래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좀 조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뇌 질환과 관련된 부분 치료제. 그 다음에 어게인에서 A는 ADC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 네. 그 다음에 G는 GLP-1이라고 해서 요즘 당뇨 치료 물질로서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말 그대로 AI입니다. 그리고 N은 NASH라고 그래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와. 요 섹터들이 현재 글로벌 트렌드고 네. 시장에서 핫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목하라고 그러는데 앞서 이제 언급했던 그 GLP-1이 바로 당뇨와 관련된 거고요. 이쪽은 지금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싹센다라고 하는 제품을 들어보셨는지 잘 알죠. 잘 여자들은 뭐 잘 네네. 알죠. 비만에 또 여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쇼티지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소재가 부족해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는 우리 식생활하고도 좀 상관이 있지만 미국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살찔 수밖에 없는 음식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실 식생활이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커지고 있는 그죠?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은 아닌데 커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커지고 상황이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비만 당뇨가 장난이 아니고요. 기름진 거 먹는 건 또 중독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그 암 이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당뇨,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게 CMO로 해가지고 그 SK케미칼이 그 생산을 네. 계약을 한 거는 일단 그 시장의 트렌드에 지금 맞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면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 회사 말고도 이 당뇨병 관련된 치료제를 CMO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또 이제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죠. 하나의 지금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지만은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게 마운자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체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추가 생산에 있어서 외부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또 받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당뇨랑 비만, 우리 하림 씨와 저도 굉장히 또 당뇨까지는 아니어도 비만 쪽에는 항상 관심이 그럼요.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말해주셨던 비어게인에 혹시 치매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치매가 바로 비에 들어가는 거죠. 브레인. 브레인. 뇌질환. 네네. 역시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 이쪽도 신약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다 포함이. 그리고 이번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네. 이번에 하나 7월 8일 날에 승인이 났어요. 오. 그 바이오젠 거. 근데 기존에 앞에서 했던 아두카누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약간 물약성, 그러니까 효능이 거의 없는데 그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승인이 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질환의 진행률 있잖아요. 알츠하이머의 진행률을 늦춰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는 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올 연말 가면은 그게 이제 레케네마비였나 그랬었고 올 연말 가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제품도 역시 이번에 연말 되면은 하나가 더 승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도 이제 열리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해주신 비어게인만 잘 살펴봐도 제약바이오 투자에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력이잖아요. 이 기술력과 관련해서 좀 투자 현황이나 이런 게 기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결국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임상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국내 대표적인 그 제약사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도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뭐 이중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뇨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가 면역 질환제 치료제를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승인 신청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임상 들어가 있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런 그 신약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좀 구체화되어 있고 가시성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리지널 바이오텍만 보실 필요가 게 아니라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 제약사 중에 그 셀트리온 제약이 있잖아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셀트리온은 요즘에 합병 이슈가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앞으로 문제 없이 진짜로 잘 이루어질지 그리고 좀 그 외에도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이 잘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셀트리온은 진짜 한때 셀트리온만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주였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이 잘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합병 여부.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급하게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좀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합병을 염두에 두는 행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사주 매입할 때 돈 들어가는 게 인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돈들이 들어가서 매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고 저 서정진 회장께서 복귀하실 때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셀트리온이 한때 트렌드가 됐을 때 당시에는 블루오션 시장이었었어요. 소위 퍼스트 무버로서 셀트리온이 그 시장을 들어갔었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사실상 첫 번째로 시밀러를 제품을 출시하고 네. 그 오리지널 제약사하고 싸워가면서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때였고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시밀러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최근에 모 제약사가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 3상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네 승인을 받네 얘기를 하는데 그 시밀러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일리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회사가 9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한두 개가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마케팅 비용,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한 단계 더 여기서 레벨업이 되려면은 시밀러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서정진 회장께서 첫 일성을 신약을 말씀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병의 어떤 유인이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주주들이 결국은 승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 합병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셀트리온이 합병이 되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였고 노이즈였던 그 회계 문제.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회사가 쪼개진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실제로 합쳐지게 되니까 의사결정도 빨라질 거고 경비도 줄일 수가 있죠. 비용도.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외에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셀트리온 3상 합병이 되면요.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가장 큰 바이오텍 두 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의 위상이 그러면은 그것들 빠진다고 해서 확 쪼그라들어 있겠느냐?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채워 올릴 수 있느냐?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이오텍의 어떤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셀트리온의 합병 역시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 정말 잘 갔던 대세 종목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것도 희망적인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비어게인의 AI가 있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이 의료 AI 쪽 말하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요즘 의료 AI가 진짜 핫하잖아요. 루닛과 뷰노가 진짜 강세를 보였는데 좀 다른 뭐 헬스케어 종목에 비해서 잘 갔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일단은 현재 현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AI 의료 쪽이 상반기에 핫했던 이유가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시장의 사이즈가 이거는 10억 달러짜리야, 이거는 100억 달러짜리야 이런 거를 갖다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가늠이 안 된다. 왜 이게 가늠이 안 되냐면 상반기에 이제 핫했던 회사들 뭐 루닛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회사와 경쟁을 할 만한 글로벌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 진단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섹터도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뇌 질환 치료제에 관련한 것도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병을 치료제가 이제 그걸 투여를 받게 되면 아까 진척률을 늦춘다고 그랬잖아요. 진척률을 늦추는데 네. 진척률을 늦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진단을 해버리게 되면 그 생길 가능성에 대한 체크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켜보다가 조금 살짝 매수 타이밍이 오면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나요? 저는 이거 시장의 어떤 진행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루닛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보호 예수가 풀려가지고 물량이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고 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되면 분할해서 이쪽 섹터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들의 진행 방향을 보시고 조금씩 접근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정을 좀 받아도 이 성장성이 계속 좋은 섹터니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건 맞습니다. 네, 진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좀 이렇게 하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전략이 혹시 있으시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투자하실 때 바이오는 절대로 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누가 뭐 이거 사봐 아니면 이거 뭐 한대더라 뭐 이런 지 절대 안 되십니다. 이거는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하냐면 맨날 증자라거나 전환사채를 찍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최소한 2, 3년 정도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는 회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기술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게인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올 상반기에 좋았던 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갑자기 임플란트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그쪽 시장이 커지는 데다가 지금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뚫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체들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연골 되게 보면 연골이 또 이제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 피부 쪽에서 여성분들 특히 그렇지만 요즘은 남성분들도 관리를 많이 하죠. 예, 저한테 자꾸 그거 하라고 요구하는데 저도 네, 지금 안 하셔도 버티고 있는데 네.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잡티 제거뿐만 아니라 탱탱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말 하반기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전략을 꽉꽉 채워서 알려주신 것 같고요. 벌써도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는 또 내릴 시간이 됐거든요. 네네.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저는 먼저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뵙겠습니다. 퇴근하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